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민사특별법에 관한 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의 기출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물권,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순서로 마지막이죠. 자, 75번.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게 2024년 3월 10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년 1월 5일 갑에게 도달하였고 갑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요. 먼저 이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묵시적 갱신은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다시 2년이에요. 알죠? 우리가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하죠?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나머지 2개월이 더 남았잖아요. 그 나머지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다시 2년이에요. 묵시적 갱신은. 그런데 여기가 갱신 요구권은 뭐냐? 그렇잖아요. 갱신 요구는 지금 뭐를 했냐면 지금 여기요. 임차인 을은 여기 언제냐면 2024년 1월 5일 갑에게요. 도달했다고 했죠. 갱신을 해달라고. 그럼 언제부터 갱신되냐? 1월 5일부터 갱신이 돼. 판례가. 도달할 때부터 다시 갱신이 돼. 그럼 지금 아직 기간은요. 3월 10일 날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그건 관계없어요. 갱신 요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갱신을 요구하면 갱신이 된다고 돼 있어. 그러면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은 기간이 만료된 때 다시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갱신 요건은 그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갱신 요구를 언제까지 한다? 주택은요.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24년 1월 5일이니까 2개월 전이잖아요. 그래서 1월 5일 날 갑에게 도달했죠. 그럼 그때부터 다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갑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면서 계약이 갱신됐다. 언제요? 1월 5일 날이요. 그럼요. 그 후 을이 갱신된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그건 지금 봐봐요. 3월 10일 날 끝났는데 1월 29일 날 나 다시 나간다고 한 거예요. 다시 2년이 갱신되면 다시 몇 년을 보죠? 2년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든지 임차인은 나 나가겠다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 해지 통보를 하고 언제든지요.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끝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1월 29일 날 해지 통지를 해가지고 1월 24일 날, 1월 30일 날 갑에게 도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이야? 3개월이죠? 그럼 1월 30일이니까 1월 31일이 기산점이에요. 그래서 1월 31일, 2월 31일, 3월 31일, 3월 31일, 그러면 4월 30일인가요? 근데 4월 30일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4월 30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언제다? 4월 30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3월 10일부터 3개월이다? 그러면 3월 11일 날 기산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3월 11일, 4월 11일, 3월 11일, 3월 11일 날 기산해서 3월 11일, 4월 11일, 5월 11일, 그럼 5월 11일 하루 전날이니까 5월 10일이다? 5월 10일 날 끝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마 여기 5월 10일이 없나요? 왜 이건 정답 문제를 만들려면 3월 15일, 4월 15일, 6월 15일, 6월 죄송해요. 3개월이니까 6월 15일, 6월 10일 이렇게. 여기 6월 10일 이걸 다 찍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알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월 5일 날 갱신이 도달하면 1월 5일 날 갱신된 것으로 봐버려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이때부터 다시 2년이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은 끝날 때부터 다시 2년인데 여기는 갱신 청구권이 도달한 날부터 다시 2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죠. 2년 살 수 있는 기간이요. 묵시적 갱신은 더 길어질 수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1월 30일 날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해지가 도달했으니까 효력은 1월 3개월이니까 1월 31일부터 1월 31일, 2월 31일, 3월 31일, 4월 31일, 4월 31일 하루 전날이니까 4월 30날. 알겠죠? 해지의 효력이 있다. 여기 4월 30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76번은요. 관리인이죠. 이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틀렸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우리가요. 임차인, 입주자, 대표이 되어 있죠. 임차인 거기에도 관리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이런 공용부분은 보존이 날 수 있지만 전유부분은 안 돼. 우리 시험에 전유부분이나 나왔죠. 전유부분은 안 돼. 공용부분.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죠. 그건 규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규약으로. 관리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죠. 왜요? 관리위원회가 뭐죠?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감독하는 거잖아요. 감독. 관리인을 감독하는 건데 자기가 위원이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감독한다. 그래서 위원이 될 수가 없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구분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요. 자,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77번은요. 갑은 을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1억 원이니까 이것은 뭐죠? 소비대차죠.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은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일 때만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담보하기에 병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소유 건물. 시가 2억 원이죠. 시가 2억 원인데 봐봐요. 여기 갑은 2억 원이죠. 2억 원인데 여기에 보면 병이죠. 병이 저당권이 되어 있죠. 저당권이 얼마죠? 5천이죠. 5천이고 지금 여기 갑은 한 사람은 얼마죠? 갑은요 1억이죠. 1억에 가등기 담보죠. 그럼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뭐 설정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되죠. 그럼 선순위는 포함하고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포함해봐. 그러면 1억 5천이죠. 여기가 2억이니까 이게 더 크잖아. 목적물이 더 크죠. 초과하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매가 되면요.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매가 되면요. 가등기는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보죠.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때부터 저당권으로 봐. 경매가 청구된 때부터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당권은 우선 배제권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도 우선 배제권이 있죠. 경매가 되면은. 자, 1번요. 갑이 귀속정산이죠. 귀속정산에 따라서 적법하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면 귀속청산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변제기후, 그 다음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하는 날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만료가 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본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가등기 이하의 모든 가등기담보 이하의 모든 권리들은 다 없어져.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근장이 있고 여기 B가 만약에 가압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만 선순위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청산금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한다? 채권액 만약 건물의 가액 2억이죠. 여기다가 자기 것 1억이죠. 자기 것만 빼면 청산금이 1억이다. 그러면 안 돼. 선순위 것을 포함해서 공제를 해. 그러면 청산금이 어디다? 2억에서 1억 5천을 빼니까 청산금은 5천이다 이 말이죠. 5천만 원만 갑한테 주고 알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한다? 병의 저당권을 인수하는 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알겠죠? 자기가 마치 물상 보증인이 된 꼴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는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만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저당권 선순위는 소멸한다 틀렸죠. 소멸하지 아니한다. 2번 갑이 을에게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청산 절차는 3조 4조죠. 가등기담보법 3조 4조는 강행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제기 전에 하면 안 돼. 변제기 후 청산금을 통지해야 돼. 청산금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이야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 반드시 2개월의 기간을 지켜야 돼. 2개월 전에 청산금 지급하면 안 돼. 2개월의 기간이 끝나고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죠. 본등기 하죠. 그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런데 다시 처음부터 청산 절차를 다시 거쳤어. 그럼 그때부터 유효가 돼. 그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치죠.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산 절차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다시 나중에 청산 절차를 거치면 그때부터 유효이다. 3번 갑의 청산금 지급하고 을의 본등기 및 건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이러면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했죠. 채무의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럼 먼저 돈을 갚아야 돼요. 이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가등기가 청산 절차 2개월이 끝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청산금을 반환해야죠. 알겠죠? 채권자는. 그 다음에 채무자는요.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본등기를 해줘야죠. 이 두 가지가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청산금 지급 의무와 그 다음에 본등기 및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청산금이 아니고 가등기 담보 즉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가등기 담보의 말소 이것은 동시행이 아니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니까.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 틀린 것이고요. 자, 4번은요. 경매 절차에서 경매가 됐죠. 정의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죠. 가등기는 당연히 소멸해요. 왜요? 가등기 담보법 제15조에 보면 가등기는 경락으로 인해서 소멸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도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해요. 1순위가 저당권이죠. 2순위가 가등기 담보죠. 경매가 되면 둘 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5번요. 만약 청산금이 없다. 청산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돼.
2개월이 기간이 지나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채권자가 소유자가 돼. 만약에 가등기의 경우는 번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가등기 담보 설정자인 채무자가 소유자예요. 채무자가 사용하고 수익을 해요. 청산 절차가 끝나면 채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넘어가고 사용 수익 권능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금이 없다. 그러면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돼. 그럼 청산금이 없으니까 청산금 2개월 지나면 청산금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 채권자가 번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고 만약에 양도담보인 경우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채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사용하고 과실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하고 청산 절차가 끝나면 누가요? 채권자가 뭐죠? 소유권 과실을 수취한다. 이렇게. 자, 78번요. 갑은 친구 을과 명상약정에 따라 2024년 3월 5일 자신의 X 부동산을 을 명의로 소유권이 얘기한다. 자, 한번 봐봐요. 명상약정 무효죠? 갑하고 을이죠? 무효죠? 을 명의로 등기했죠? 이것도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죠. 갑이 소유자. 명의상약정이 무효죠? 무효니까 뭐를 할 수 없다? 해지를 할 수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실명법 제4조 1항에 보면 명의상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라고 되어 있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요. 그 을이 병에게 매도했죠? 병. 이때 병은 제3자죠?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하지만 적극 가담하죠? 적극 가담한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알겠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문제죠? 적극 가담은 무효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누구죠? 을이요, 병한테 처분했죠?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을과 가까이 관계에서, 이 을은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횡령죄는 되지 않지만, 을은요, 자기 물건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지금 처분한 거잖아요. 남의 것을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처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한다? 을은 갑한테, 병한테요, 처분한 매매 대금을 그럼 갑한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든지 자기 것이 아닌데 처분했으니까 민법에 의해서, 민법 750조에서 불법행위죠.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갑한테 하든지 또는 매매 대금을 갑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든지 그럼 민법상의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하지만 형법상으로 횡령죄는 지지 아니한다. 이게 판례의 입장이란 말이죠.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고요. 이제 보시면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때 손해배상은 민법 750조, 민법 750조에서 방금 얘기했죠? 자기 물건이 아닌데 처분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갑과 을의 명의상약정으로 인해서 을과 병의 계약은 무효다. 틀렸죠? 갑과 을의 명의상약정은 무효이지만 을이 제3자 병에게 처분하면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없는 한 그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효다. 틀렸죠? 단 을은 갑에 대해서 횡령죄 책임은 없지만 무엇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부당이득이나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란 말이고.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지금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으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4번은요.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상 해지를 한다. 명의상이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해지가 되려면 명의상이 유효일 때만 해지할 수 있어. 무효일 때는 해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해지는요. 해지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유효로 오다가 해지하게 되면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는 게 해지거든요.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해지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5번은요. 만약 을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하죠. 을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죠. 처분하면 병만 소유자고 갑은 더 이상 이제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어떻게 해가지고 경매에서 이 병의 물건을요. 다시 소유권 취득해서 경락으로 그렇다고 해서 갑이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의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 이것은 작년에 나왔던 지문 그대로 다시 반복된 것이에요. 알겠죠? 다시 취득할 수가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누가 소유자니까 을만 소유자가 된다. 왜? 을이 병한테 처분해서 병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더 이상 갑은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어. 완전한 소유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나중에 을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갑의 여전히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면서 을한테 반환 청구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다. 알겠죠? 자, 79번이죠. 임차인 을은 갑소유 X 상가 건물에 관하여 월차임이면 상가죠. 상가 월차임 200이죠. 그러면 200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요, 이 기간 2023년 5월 24일에서 2024년 5월 23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 만료 14일 전인 14일 전이라고 됐죠. 우리가요 만약에 갱신을 법정 갱신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 되냐 우리 법에요. 임대인은요 6개월에서 1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법정 갱신에서 임차인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대신 이 임차인은요 뭘 할 수 있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요 뭐를 할 수 있다고 되냐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임차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 갱신 있잖아요. 이 법정 갱신에서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보증금을 올려달라더니 월세를 올려달라느니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런데요 임차인은 법정 갱신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되면 그냥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어떡하죠? 임차인이 나 나갈 테니까 돈 줘요. 그러면 돈 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아무 말 안고 있다고 무슨 말이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요? 임차인은 법정 갱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임차인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갱신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 만약에 임차인이 더 살고 싶다. 그럼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 나가려고 말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요. 임차인 자체가 법정 갱신을 가져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계약을 체결했고 기간 만료 14일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임대인이요? 임대인 너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너 나가. 그러면 14일 전이면 한 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의 청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 다음날 도달했어. 5월 9일, 5일날 갱신 거절 통해서 5월 10일날 도달했어. 5월 10일날. 알겠죠? 도달했다 이 말이죠. 임대차 계약 종료는 언제냐? 방금 얘기했죠. 한 달 전에 무슨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임차인이 뭐 더 산다 안 산다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인도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뭐 보름 만에요. 보름 전에 얘기했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법적으로. 그러면 임차인이 뭐라 한다? 임차인이 나 그냥 나갈게요. 돈 주세요. 그럼 그냥 돈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언제냐? 원칙적으로 기간의 종료일은 2024년 5월 23일이 돼. 5월 23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임차인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1개월 사이에 아무 말 안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민법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은 사용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일을 하잖아.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임차인은 사용을 계속하고 있어. 종료가 됐는데. 그럼 민법의 임대차의 경우는 이것을 우리는 법정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4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임차인이 계속 사용해.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요, 이때는 어떡하냐? 우리가 상가인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으로 법정 갱신이다, 묵시 갱신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민법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이렇게까지 해석의 문제가 여러분한테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택에는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임차인은요 2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주택에는. 그런데 상가에는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 마라 무슨 말을 해야 돼? 근데 임차인은 아무런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반드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으면 한 달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보증금 올려달라거나 월세 올려달라거나 무슨 말을 해야 돼. 아무 말 하지 않고 둘이 있다가 임차인이요 갑자기요 말이 돼가지고 나 나갈 테니까 보증금 줘.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임대인이 자기가 좀 더 살고 싶어. 10년 기간 안에 좀 더 여기서 영업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상가에서 임차인은 6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요? 1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돼. 계속 갱신을 요구하면 10년까지는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80번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X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각과 임차인이 보증금 3억, 그러니까 월차임 60, 별거 안 되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죠.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어. 종료가 됐네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잖아. 자, 그럼 이제 봐야 돼. 우리가 주택하고 상가에서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리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 규정이 있어. 의제 규정. 간주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죠. 그럼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 봐. 그러니까 임대차가요. 끝난 상태에서 만약에 끝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집을 못 구해서 이 남의 집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요. 존속하는 것을 보니까 임대차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2년이 되기 전에 1년이 되기 전에 보증금 1억 원에 만약에 월세가 방금 60만 원이죠. 60만 원 주고 있었죠. 그럼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속 여기서 장사할 수 있어.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속 60만 원의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임대차가 존속하는 걸 본단 말은 임대차가 정상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뭐다? 적법이에요. 적법이니까 손해배상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남의 집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존속이니까 종전의 월세는 내야 되는 거예요. 종전의 월세는 내야 돼. 60만 원씩.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걸 간주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끝나고 학생들 막 보니까요. 여기저기서 선생님들이 뭐 이게 지금 문제가 잘못됐다 이 제기하고 난리를 치던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법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우리가 부당이득이란 말이 뭐냐. 이런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 제한 없이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죄송해요. 제한이 아니고 법률상 원인 없이 자기는 이익을 얻고 남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이때 원인은 계약 없이 법률상 계약도 없이. 즉 임대차가 끝났어. 그럼 계약 없죠. 근데 자기가 집을 못 구해서 남의 집에서 한 달을 더 살았어. 그럼 한 달 산 거 돈 내고 가야죠.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임대차가 끝났죠. 근데 보증금 못 받았죠. 그런데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어?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고 법에 나와 있죠. 그럼 여기는 임대차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임대차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부당이득이라고 하지 않아요. 임대차가 있으니까 종전의 월세 60만 원을 계속 달라 이 말이죠. 너 나갈 때까지 내가 너한테 보증금 줄 때까지 너는 여기서 장사할 수 있어. 하지만 월세는 60만 원씩 꼬박꼬박 내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적법이에요. 임대차가 존속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이란 말, 채무불이행이 없죠. 왜요? 원래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 반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런데 여기는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버린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임대차가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거 없죠. 알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없어. 갑은 을에게 차임에 상당한 부당, 이런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오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니까 법률상 원인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부당이득이란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떡한다?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 6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당연히 지금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의제 규정, 간주 규정이니까. 을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아까 얘기했죠? 유치권 할 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유치권 안 돼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유치권 안 된다고. 그래서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정답 몇 번이요? 당연히 4번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정답이다. 여러분 그것은 부당이득이라는 말은 되게 간단한 말이에요. 민법 741조 딱 한 법 좀 봐봐. 뭐라고 되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일방은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간주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계속 있다.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부당이득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이번 35회 시험에 대해서 나온 기출문제 해설에 관한 문제이고요. 아무튼 여러분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요. 뭐 어떤 분들은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요. 양을 줄여야 돼. 제발 부탁인데 공부하는 양을 줄여야 돼. 똑같은 강의를 10번, 20번 들어야 돼. 여러분요. 11월, 12월 강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너무 다른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그러려면 공부를 최소한 3년 이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하신 분들을 보시면 3년 이상 재수했다 그러시면 책을 줄여야 돼.
지금 처음 공부한다. 책을 줄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토마토 패스라고 하는 것은 한 권, 기본 상권, 1차 기본 상권, 2차도 네 과목이죠. 중기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이것도 한 권으로 다 유학집보다 좀 더 풍부하게. 왜냐면 어차피 기본서나 유학서나 거의 비슷해.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의 책을 문자를 계속 눈으로 익혀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반복이 돼야 수험장에 딱 갔을 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떠오르는 거야. 아, 이때 그때 뭐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런데 자꾸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다른 강의를 계속 들으면 뭔가 듣는 것은 많아.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찍으려고 하면 못 찍어. 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틀린 것 같고 저것도 틀린 것 같고. 알겠죠? 그러다 보면 최소 3년 이상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양을 줄여야 돼. 그것은 책을 줄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토마토 패스죠? 단 한 권, 1차 한 권, 2차 한 권, 딱 두 권이에요. 그다음 문제집도 1차 한 권, 2차 한 권, 딱 두 문제. 더 이상 없어요. 알겠죠?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요, 6개월 이내에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수험생님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36회 시험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을 학교의 길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